안녕하세요, 영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인사이드의 제작사인 플레이데드에서 인사이드보다 먼저 출시한 게임인 림보입니다. 그럼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흑과 백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정신을 차린 소년. 소년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여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여동생을 찾기 위해 숲을 지나가던 소년은 거대한 거미를 만나게 되고 거미의 다리를 덫을 이용해 자르게 되지만 거미줄에 걸려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된 소년. 결국 소년은 거미에게 잡히게 되고 꼼짝없이 고치 신세가 되죠. 소년은 젖먹던 힘을 다해 거미줄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소년이 탈출하게 된 것을 알아차린 거미는 소년을 쫓아옵니다. 다행히도 나뭇가지에 걸려 거미줄을 찢은 소년은 몸의 자유를 되찾습니다. 소년은 누군가 만든 것 같은 거미 다리를 보게 되고 처음으로 사람을 마주치게 되죠. 다른 아이들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함정으로 소년을 공격했고 영문도 모른 채 함정을 피해야만 했죠. 함정을 피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거미가 소년을 공격하던 아이를 꿰뚫은 채 쫓아옵니다. 소년을 공격했던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이용하여 거미를 죽이게 됩니다. 커다란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확인을 했을 때 소년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거미가 다리가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도 소년을 쫓아왔기 때문이죠. 거미의 공격을 피하고 용기를 내어 거미의 다리를 뜯은 소년은 거미의 몸통을 이용하여 함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죠. 길을 가던 소년에게 독침을 쏘며 공격해오는 아이들. 소년이 도망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아이들은 소년을 쫓아가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죽게 되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소년은 공장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소년이 발전기를 돌리자 폭우가 쏟아집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공장 내부로 들어서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소년에겐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은 맥주병이었기 때문이죠. 수영을 하지 못했던 소년은 여러가지 장치들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 고난들을 헤치고 길을 나아간 소년의 앞에 공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얀 나비가 나타나죠. 하얀 나비는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듯 했죠. 나비를 따라 앞으로 간 소년은 드디어 보고 싶었던 여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기생충의 공격으로 소년은 여동생과 마주하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 채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기생충은 빛에 약했던지 전등빛을 받자 방향을 바꿉니다. 다행히 여동생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그곳은 마치 신기루를 본 것처럼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죠. 소리아는 식충생물의 도움으로 몸의 자유를 되찾았지만 눈앞에서 여동생을 놓쳤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은 희망을 놓지 않고 기관총과 원형톱 등 갖가지 함정들을 피해 중력 조절 장치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커다란 유리창을 깨고 숲으로 날아간 소녀는 정신을 잃게 되었죠. 여동생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린 소년. 고통스러운 아픔도 잊은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여동생을 만나게 된 소년. 소년의 걸음소리에 놀란 여동생이 깜짝 놀라며 이 게임은 끝이 납니다. 우선 림보는 가톨릭의 내세관이자 신학적 가설로 불리는데요. 삶과 죽음의 경계, 지옥의 가장자리,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들이 가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장소로 불립니다. 이 게임은 인사이드와 같은 제작사인 플레이데드의 게임으로 사운드로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고 열려있는 결말이 특징입니다. 열린 결말이라 해석 또한 다양한데요. 인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제작사에서 딱히 이 결말이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인터넷상에선 논쟁이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해석 부분은 단지 재미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어버린 소년이 최후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마등을 보는 내용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보면 소년의 삶이 기구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도시 변두리의 숲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화재 사고로 동장이 불타면서 도시로 상경하지만 소년에게 찾아온 삶은 매우 불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 나왔던 거미는 소년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형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리를 보면 소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여동생일 것입니다. 여기서 여동생은 소년이 지켜야 하는 존재이자 유일하게 남은 핏줄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커다란 유리창에 몸을 던지는 장면을 보면 소년이 여동생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여 소년 또한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주마등이라는 사실은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숲속에서 깨어나는 장면과 마지막 챕터에서 풀밭 위에 떨어져 잠시 누워있다가 일어난 장면이 매우 비슷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게임 내 시간 또한 알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소년이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재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유추해보자면 게임 내 배경은 말 그대로 림보이며 소년은 여동생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움직이지만 자신의 기억에 존재했던 시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으로는 이 게임이 인류의 진행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처음으로 나오는 적인 거미는 인류가 무서워하며 신격화했던 자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년이 거미를 죽이고 그 시체를 발판으로 사용했듯 인류도 자연을 피하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공포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인류가 역으로 이용한 것이죠. 다른 소년들이 나오는 챕터에서는 다른 소년들이 발전된 무기가 아닌 죽창을 드는 모습과 독침을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여태까지 사용하던 조잡한 함정들이 아닌 기계 장치를 사용한 함정으로 다른 소년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식민지로 삼은 것을 은유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공장 챕터에서는 기생충이 나오는데 이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삶을 은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에 맞춰 살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종되어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 당시의 공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노동 착취가 심했던 때였죠. 이후에는 냉전과 전쟁을 의미하는 듯 보이는 기관총이 소년을 위협하고 마지막에는 중력을 조작하는 등의 미래의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래 이후에는 마침내 누이를 만나지만 림보는 이미 소년도 누이도 다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인류가 마지막에 멸망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셨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게임 플레이로 돌아가서 저의 감상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힘들었지만 퍼즐 요소도 재밌어 갑툭튀 요소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인사이드보다 훨씬 재밌게 즐겼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